사람이 먼저입니다. 작품보다 예술가가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명분이나 정치가 먼저이거나 예술가보다 그룹이나 작품전이 먼저라면 해오인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미술만평 135회차 박정수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유명했던 이들, 없어서 못 팔던 이들, 2007년도에 유명했던 이들, 줄 서서 그림 사겠다던 사람들, 2015년 유명했던 이들, 전금을 주고서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화가님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미술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2021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블루칩이라 불러대던 젊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비싸게 거래되는 이들 몇 되지 않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잘 팔리는 화가님들 중에 지금 여전히 거래 잘 되는 화가님들 몇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술 시장에 뒷물로 밀리는 이들은 특별한 그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찬히 설명해 볼 테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는 한 가지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외심이 일어날 정도로 참 잘 그립니다. 실물보다 더 묘사가 뛰어납니다.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일부의 애호가들일 뿐입니다. 애호인 확장을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다른 형태의, 다른 방식의 작품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 갈아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품 가격을 성급하게 올렸습니다. 40대 중반에 호당 30만 원이라면 10년에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1,500만 원 주고 산 작품은 누구나 다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50대 호당 40만 원, 2천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를 구매자는 잘 느끼질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000만 원 올라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미술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10년 사이에 호당 70만 원, 80만 원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좀 현재도 잘 나가고 유명세를 띄우고 있죠. 세 번째로는 철학의 부재입니다. 호당 30만 원이 넘어가면은 신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작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깔려야 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 얘기하고 있죠. 막연하게 부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적 같은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사회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는 돈 된다, 붉은 사과는 애군을 맞는다, 연꽃 그림은 자손을 번창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가 완전히 다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립, 아니면 이데올로기, 인간 사회의 부대낌 등의 이야기가 좀 어느 쪽으로 스며있는 작품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미술시장에서 슬며시 뒤로 물러나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이 내일의 스타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블루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격변의 미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정말로 스타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스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따라쟁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그리다 보면 많이 알고 있죠. 누구 닮았어? 라는 말. 스쳐들어야 합니다, 이거.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따라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 비슷하게 생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술가 자존심 있는데 똑같이 보고 베낍니까? 이런 말 조금 더 신경 쓰이긴 하지만, 감성과 감정과 사회적 현실과 요건이 비슷한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가야죠. 이러한 이야기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모창 가수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방식이 비슷한 가수일 뿐입니다. 곡만 잘 만나면 더 나은 가수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감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감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따라쟁이가 아닌 이상 비슷하다는 말, 거기에 대한 감성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가 마케팅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기도 하지만 본인 직접 관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고흐의 작품이 아니라 제수시였던 요한나의 빈센트 반 고흐 동생에게 보낸 편지라는 마케팅이 먼저였습니다. 고흐와 테오가 세상을 떠난 후 두 사람이 주고받던 편지를 엮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가님들은 유독 작품을 먼저 내세웁니다. 이미지가 먼저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스타된 이들을 살펴보세요. 이들은 좋아요 클릭수를 겁나 눌러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상대방에 알립니다.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제품은 상대방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장에 나가면요, 작품을 보잖아요,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은 명제표에 나와 있는 이름을 먼저 검색합니다. 작가를 검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기억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술가의 마케팅이 중요하듯이 가격 공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 전에 거래되었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매시장이 중요하고 서울 옥션, K옥션 들어가지고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때의 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낙찰되었다는 중요도가 아니라 얼마냐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작품 제작 연도와 함께 가격을 표시내기 바랍니다. 표시내어져야만 합니다. 10년 전에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가 선명할 때 지금의 작품 가격을 보증받게 됩니다. 가격에 대한 정량평가와 작품에 대한 정성평가가 동시에 일어나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작입니다. 다작은 다양한 작품을 많이 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작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의 다른 작품을 구성시켜 놓아야 합니다. 남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술은요, 남의 작품과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남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예술가는 예술가 자신의 다른 세계를 통해서 현재의 작품을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 하나의 이미지로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은 30년 가까운 미술시장 안에서 판명된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유익했거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종 그리고 꼭 눌러주세요.